안녕하세요. 음악기자 채널의 프로듀서 설환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이 시퀀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라우팅 구조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퀀서의 라우팅 구조가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수의 트랙들을 이용해서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트랙들은 최종적으로 이 마스터 트랙에 거쳐서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트랙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이 트랙들을 따로 묶어서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이펙터여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이 최종적인 사운드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강좌는 바로 이 트랙의 인아웃풋 섹션을 이용한 트랙들 라우팅 강좌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트랙 이름과 이 믹서 섹션 사이에 있는 이 네모난 박스가 바로 인아웃 섹션 박스입니다. 바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외부 장비와 트랙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인풋이란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아웃풋이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것을 입력받아서 어디로 출력시킬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섹션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이 위에 두 줄은 인풋 받을 녀석을 정해주는 것이고, 밑에 이 녀석은 이 모니터링 방식을 정해주는 녀석입니다. 이 모니터링 기능을 잘 알아두시면 이 MR과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마지막 두 줄은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출력시켜줄지 정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이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의 인아웃풋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미디 트랙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가상악기를 연주해주는 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스터 키보드나 컴퓨터 키보드 아니면 뭐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녀석들을 인풋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디 트랙의 신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5번 미디 트랙을 선택해서 이 해당 트랙의 미디 노트 신호를 인풋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5번 미디 트랙에는 이렇게 미디 노트가 찍혀 있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오디오 트랙은 녹음을 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이 외부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마이크나 악기들의 신호를 받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른 모든 트랙들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미디 트랙과 다르게 오디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트랙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트랙의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 이 두 가지 트랙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이 마스터 트랙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로 외부 장비로 이 익스터널 아웃을 통해서 바로 외부 장비로 신호를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라우팅 섹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웃풋은 두 트랙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트랙의 인풋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미디 트랙의 인풋입니다. 이 우선 가장 위에 있는 이 미디 트랙의 첫 번째 인풋 박스는 이 어떤 장비를 인풋 받을지를 설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장비들이 나옵니다. 뭐 컴퓨터 키보드, 뭐 마스터 키보드, 그리고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또 그 외에 장비가 더 있으시다면 추가로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llIns라는 녀석은 이 해당 트랙이 이 시퀀서에 연결된 모든 미디 장비에 반응할 수 있게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 트랙을 이렇게 추가해 주면 기본적으로 미디 트랙은 이렇게 전부 다 allIns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configure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클릭해 주면 이 프리퍼런스에 링크 미디 창이 나오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통 장비를 연결하면 이 에이블톤에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이 화면을 만질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이 미디 트랙의 두 번째 박스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채널을 선택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 링크 미디에서 따로 만진 것이 없다면 이 녀석도 올인스처럼 그냥 올 채널로 선택해 주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오디오 트랙의 인풋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디오 트랙의 첫 번째 인풋 박스입니다. 이 녀석은 이 키보드나 패드 같은 컨트롤러의 신호가 아닌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마이크나 악기 또는 다른 트랙들의 오디오 신호를 인풋 받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익스터널 인을 선택했다면 외부 오디오 장비로부터 인풋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마이크나 악기들을 녹음할 때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 트랙들은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전부 다 익스터널 인으로 이렇게 인풋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 컨피규어를 통해서 이렇게 프리퍼런스의 오디오 창에서 다른 오디오 장비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이따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밑에 이 리샘플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리샘플링은 해당 트랙으로 시퀀서의 사운드를 녹음해 줄 수 있는데요. 즉 다른 트랙들의 이 모든 사운드를 인풋 받아서 전부 녹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녹음 시 당연히 뮤트된 녀석들은 녹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녹화를 이 부분부터 해주게 되면 이 오디오 트랙과 이 미디 트랙의 사운드가 녹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미디 트랙을 이렇게 뮤트 시켜주면 이 오디오 트랙만 이렇게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오디오 트랙을 이용해서 시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랙들의 사운드를 모두 녹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디오 트랙의 두 번째 인풋 박스입니다. 이 녀석은 어떤 오디오 인풋 채널을 고를지 선택해 주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의 인풋 채널에 1/를 분리해서 1번 채널에 마이크를 연결해 두었고 2번 채널은 비워 두었습니다. 즉 여기서 이 1/1을 선택하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마이크 신호가 들어오고 2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신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연결된 1번 채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마이크 신호가 모노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저의 채널처럼 이 컨피규어를 통해서 이 이름을 달아주고 또 새로 연결한 장비에 채널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인풋 컨피그에 들어가셔서 이 장비가 연결된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이름으로 구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추가해준 채널이 이 인풋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1/2라는 스테레오 채널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레프트와 라이트로 나눠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모노 채널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레오 채널이 아닐 때 이 스피커나 헤드폰 한쪽만 모니터링 되는 것은 한쪽에서 모노로 사운드가 모니터링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밑에 이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트랙의 인풋 신호의 모니터링 방식을 설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인입니다. 이 인 모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트랙이 외부에서 인풋된 신호만 출력이 되게 해줍니다. 즉 이렇게 이 해당 트랙 내부에 클립이 재생이 돼도 인 모드라면 이런 클립들은 사운드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미디 트랙에서 인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키보드를 눌러주게 된다면 이렇게 사운드가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디 클립은 이렇게 재생을 해줘도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인 모드로 바꿔주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로 이 인 모드라면 이 오디오 클립이 재생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이 오프 모드입니다. 이 오프 모드는 외부 인풋 신호는 출력되지 않고 이 오디오 미디 클립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외부 인풋 신호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마이크로 들어오는 신호가 출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 트랙은 오프 모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하울링 현상 때문인데요. 이 하울링 현상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말하죠. 이 마이크로 들어간 목소리가 스피커로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되면 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다시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 트랙은 이 녀석이 이 라이브 모니터링이 되지 않게 이렇게 오프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미디 트랙입니다. 이 미디 트랙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부 신호인 키보드를 아무리 눌러줘도 이렇게 키보드 연주가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 트랙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인풋 받는 게 아니라 이 미디 컨트롤러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하울링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 오토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인 이 오토 모드입니다. 이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인풋되는 마이크나 키보드의 신호가 이 인 모드처럼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즉각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인 모드와는 다르게 이 클립 사운드 또한 재생 시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오토 같은 경우는 이 인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이 암 버튼을 켜줘야만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립 재생 중에는 이 인풋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도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토 모드를 켜줬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지만 이 클립을 재생하는 순간 제 목소리는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 트랙은 이렇게 이 재생 중에도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즉 이 오토로 설정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클립도 재생해줄 수 있고 이 암 버튼을 이용해서 이 모니터링을 온오프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미디 트랙 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이 미디 트랙의 인풋은 전부 미디 신호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이 하울링 현상이 없으니까요. 이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보컬이나 악기 녹음 시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레코딩 강좌에서 간단한 사용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디오 트랙과 미디 트랙의 아웃풋 박스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박스는 이 트랙의 오디오 신호가 라우팅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로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익스터널 아웃을 선택해서 마스터 트랙을 바이패스하고 바로 출력시켜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익스터널 아웃으로 바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 두 번째 박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박스는 아웃풋 채널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해줄 채널을 고르지만 지금같이 익스터널 아웃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출력해줄 채널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 세팅은 아까 이 컨피규어에서 이 인풋 컨피그로 세팅해준 것처럼 이 아웃풋도 이렇게 이 아웃풋 컨피그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아웃풋 단자에 이 1/2의 이 스피커와 이 헤드폰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즉 여기서 이 1을 선택한다면 이 왼쪽 스피커 및 헤드폰 왼쪽만 모니터링 되고 2를 선택한다면 오른쪽 스피커 및 헤드폰 오른쪽만 모니터링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1/2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좌우에서 전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미디 오디오 트랙의 인아웃 섹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미디 트랙과 오디오 트랙처럼 신호를 직접 만들지 않고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룹 트랙, 이런 리턴 트랙, 마스터 트랙의 인아웃 섹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룹 트랙입니다. 이 그룹 트랙은 이렇게 이 원하는 미디 오디오 트랙들을 자유롭게 묶어줄 수 있는 트랙인데요. 이 그룹 트랙 또한 어딘가로 출력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우팅 섹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이 아웃풋 박스 뿐입니다. 지금 밑에 이 그룹으로 묶인 트랙들을 보시면 이렇게 전부 아웃풋이 이 그룹 트랙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즉 이 녀석들이 사실상 이 그룹 트랙의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그룹 트랙을 거치지 않고 이 다른 오디오 트랙이나 마스터 트랙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해당 트랙은 이 그룹 트랙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룹에 걸려있는 이펙터들이나 이 믹서 섹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다른 트랙으로 아웃풋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그룹 트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풋이 이 마스터 트랙을 향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트랙들은 이 그룹 트랙을 거쳤다가 다시 이 마스터 트랙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외부 장비로 아웃풋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 트랙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아웃을 이용해서 바로 외부 장비로 출력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이 리턴 트랙의 라우팅 섹션입니다. 이 리턴 트랙은 제가 에이블톤 튜토리얼 파트 3에서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와주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턴 트랙도 트랙 특성상 사운드를 직접 내주지 않고 미디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으로부터 샌드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트랙인데요. 즉 이 녀석도 다른 미디 오디오 트랙에서 받는 샌드 신호가 바로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아웃풋 선택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턴 트랙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스터 트랙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오디오 트랙으로 보내주거나 이 익스터널 아웃을 이용해서 똑같이 외부 장비로 연결해서 아웃풋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 트랙의 라우팅 섹션입니다. 이 마스터 트랙은 정말 최종적인 아웃풋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박스는 이 Q아웃 박스로 이 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아웃풋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밑에 이 마스터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아웃풋을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스터 아웃풋은 최종적으로 출력해 줄 채널을 고르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녀석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 트랙은 이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 트랙으로 아웃풋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마스터 트랙도 다른 트랙들로부터 받는 신호 자체가 인풋이기 때문에 인풋 선택창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 Q아웃풋은 이 트랙의 솔로 버튼과 관련된 녀석으로 제가 다른 강좌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스터를 제외한 이 모든 트랙들의 이 아웃풋에 공통으로 있는 이 샌드 올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샌드 올리라는 녀석이 전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룹 트랙과 이 리턴 트랙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 샌드 올리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샌드 올리로 아웃풋을 해주게 되면 이 해당 트랙들은 이 신호만을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운드는 출력되지 않고 신호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호만을 받기 위해 만든 트랙을 더미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나중에 제가 다른 강좌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인아웃풋 섹션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번 강좌를 이 한 편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이 분량 조절 실패로 한 번에 다 듣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어서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신 후에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 트랙들 간의 인아웃풋 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트랙들 간의 연결 이전에 이 포스트 프리라고 해서 또 트랙에서 어떤 부분 전후로 라우팅을 해줄지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 오디오 트랙의 라우팅 구조부터 트랙들 간의 라우팅 연결까지 이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강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